네, 수요 라이프 특집입니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 인상이 주택 마련을 생각하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에게 주요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전문가이신 스코샤뱅크의 하다연 부장님을 모시고 모기지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현재 모기지 이자가 상승 중인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어떻습니까? 요즘 모기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주간 6월 초에 은행들이 2.9% 미만의 이율을 소개했었는데요. 지금 4주간 한 0.6%가 올라서 3.49, 3.39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좀 많이 오른 건가요? 예,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오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오나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에 있겠죠. 미국이 5월쯤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The Federal Reserve Chairman인 벤 버냉키가 이제 정부 자산을 매입해서 축소를 한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게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예요. 예,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기지가 쭉 오르는 건가요? 뭐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네, 물론 그런 축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을 매도를 했고요. 채권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 투자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그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채권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스탁을 이슈를 하는데 채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정부,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기관들이 이슈하는 게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이슈를 하면 국채라고 하죠. 가버먼트 본드가 있겠고, 또 이렇게 시에서 발행하는 뮤니시퍼리티 본드가 있고요. 또 이렇게 큰 상업법을 따르는 큰 회사들이 이슈하는 코퍼레이트 본드, 이런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탁과 본드의 차이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있어요.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게 되죠. 회사가 잘 못하면 망하게 되면 종이조가리가 돼버리고요. 그렇지만 채권이라는 거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개런티가 된 채권 확정 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개런티된 이유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 미국에서 발생한 일들이 캐나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캐나다가 거의 미국의 수치들을 많이 따라가는데요. 조금 늦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에는 30년 약정 기간이 있어요. 30년 약정 기간인 모기지가 3.5%를 유지를 하다가 4.5%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주택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꾸준한 집값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나다도 이제 투자자들이 유인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모기지 이율이 인상되는다고 해서 집을 사거나 안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 1980년대에는 1981년이죠. 1981년에는 모기지 이율이 21%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우리가 3%, 2.8%에서 3.3%에 오른 것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의 0.23%, 0.5%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집을 사고 안 사는 기준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고정금리가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제 변동금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변동금리도 있죠. 변동금리는 지금 채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채권이랑은 이제 다른 요소에 의해서 변동금리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그 사람들의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자율을 낮춰서 이제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이자율을 낮춰서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금 캐나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1%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방은행에서 원하는 이 인플레이션은 한 2%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그 차이 나는 1%를 따라잡기 위해서 모기지가 아니라 중앙금리를 떨어뜨리지는 못하나마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모기지 이율이 어떻게 오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나요? 어느 정도 오르는지?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른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른다는 건가요? 예. 그럼 이게 집을 지금 계획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모기지를 좀 이렇게 잡아놓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예, 사전 승인을 통해서 이제 이율을 한 60일에서 120일까지 이제 모기지 상품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모기지 이율이 올라가면 그 잡아놓은 이율로 이제 한 120일 정도까지 보호가 되시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잃으실 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 승인을 통해서 이율을 홀드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럼 지금 당장 이제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후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사전 승인부터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한인분들은 한 어느 정도 대파짓을 해야 뭐 이렇게 모기지 승인이 날 정도인가요? 지금은 모기지 규정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요. 소득이 없으시면은 모기지를 거의 힘드시고요. 예.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서 사전 승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이 뭐 50만 불인데 내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는 뭐 10만 불이다. 그러면 40만 불의 디파짓이 필요하게 된 거죠. 거기에 비율해서 예, 40만 불. 지금 모기지를 승인내는 그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어요. 전에는 뭐 한 5%만 내도 지금도 승인이 난다고 가능해요. 하는데. 지금은 또 가능은 하지만 5%를 다운을 하려면 95%를 승인받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요. 그게 이제 세금 신고를 그만큼 해야지 되는 것이죠.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이 현금으로 받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렌털 인컴이라든지 뭐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현금 포션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국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실 때는 조금 불리하게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한국 분들은 뭐 렌트비 내느니 집을 사서 뭐 그 이자를 이제 갚아 나가면 그 렌트비보다는 좀 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 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러면 요즘 같아서는 뭐 한 30만 불을 자기가 이제 빌렸다 예상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뭐 한 1년에 인컴이 어느 정도 돼야 30만 불 정도 빌릴까요? 30만 불이라는 몰기지를 받으시려면요. 필요한 소득이 한 6만 불 이상 되셔야 돼요. 1년에? 예. 그럼 부부가 같이 6만 불이라도 예, 상관은 없는 겁니까? 상관없으십니다. 예. 예. 그러면은 30만 불짜리는 살 수 있는 거네요. 예. 한 5% 내도 살 수 있나요? 네, 5% 내셔도 그 5%는 이제 다운 페이먼트로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단지 다운 페이먼트가 20%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25년 상환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상일 때는 30년을 기준으로 모기지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값의 20%를 내가 다운페이를 하면 30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20% 아래면 25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것이죠. 예. 왜냐면은 그 지금 채무불이행 보험 주택공사에서 파는 그 채무불이행 보험을 꼭 사셔야 돼요. 20%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20%를 내지 않으면은 그 보험료까지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죠. 그 보험료가 한 얼마 정도 돼요? 보험료가 다운 페이먼트를 5% 하실 경우에는 2.75%. 그것도 작지 않은 네, 금액이에요. 꽤 돼요. 그리고 10% 하셨을 경우에 2%, 15% 하셨을 경우에 1.75% 네. 정도. 대략 뭐 교민분들도 말씀 들으시면 자신들이 얼마나 뭐 집을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되는지 대충 감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뭐 모기지에 대해서 말씀 감사하고요. 좀 더 뭐 모기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